시작하겠습니다. P플랫폼 고향파주 6일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P플랫폼 고향파주입니다. P플랫폼 고향파주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정치, 경제, 문화, 법조,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33명을 비롯한 많은 고향파주의 시민들이 모여 고향파주시의 전반에 대한 고언과 제언을 드리고자 결성된 시민사회 정치운동 조직입니다. 이번 3구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망국과 구국의 갈림길에서 구국의 기회를 부여한 매우 의미 있는 선거였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노정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곧 다가올 6일 전국 지방선거는 고양시의 발전과 퇴보라는 갈림길에서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12년간 진보 정권의 소유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온갖 건설 비리의 의혹과 권력 이양과 관련된 의혹이 눈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치 세력 하나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추문과 의혹들로 넘쳐납니다. 이에 더 이상 고양시와 파주시가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시민적 대의 속에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대 대통령 선거의 명암과 고양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지고 윤석열 후보는 이긴 선거였습니다. 경기도는 지고 서울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파주시는 졌습니다. 고양시의 당협은 놀고 당원과 국민이 싸워 이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이기고 문재인이 졌습니다. 선거는 이기고 부정선거로 표는 빼앗겼습니다. 허약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껍데기만 남은 소위 진보 진영과의 싸움에서 현격한 내공차를 보이며 선거 기간 내내 살얼음판 위를 걸으며 간발차 승리를 얻었을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진보의 탈을 쓴 좌파 진영의 진정성 없는 내로남불식 정치가 사회 변혁과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해왔습니다. 허술한 교육체계는 가슴이 없고 머리만 진보를 양상케 하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노동자의 대표성을 망각한 기득권 중심의 저급한 내로남불 사회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들이 강력한 정권교체 요구에 놀라 부족한 지지를 부정선거로 채우려 한 흔적들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초유의 대통령 선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고양 파주시의 실상 또한 문재인 정부 실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양시의 4개 당협은 이번 3구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습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성 없는 유세 전략, 계획 없는 유세, 감동 없는 유세, 열정 없는 유세, 보이지 않는 유세로 소위 바람타는 거저먹기 선거로 일관했습니다. 결과는 전 당협 지역구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 국민의힘 4개 당협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29곳에서 단 7곳에서만 당선되었고, 그것도 1위 지역은 한 곳도 없으며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조차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역 의원 역시 1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질한 데는 후보를 공천하고 사천이 횡행하는 등 지방분권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오래된 관행과 행태가 이런 참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안경을 벗고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12년간 민주당 정권이 장악했습니다. 최성시장 8년간 일어난 온갖 부정과 부패 의혹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킨텍스 C2 부지 헐값 매각 의혹, 킨텍스 C3 부지 S3 부지 매각 보좌관 관련 의혹, 백석동 요진산업개발 특혜 의혹, YMCA 청소년 수련원 골프 연습장 허가비리 의혹 등과 함께 인사행정의 파행으로 공무사회의 의혹과 희망을 꺾어버렸고, 급기야 이재준 시장에 와서는 원당 4구역 개발 관련 의혹이 현재 진행 중이며
또한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현 시장 간의 부정선거 이행각서 의혹 역시 상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당협들은, 아니 위원장들은 어떤 문제제기나 저항도 하지 않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과 문의 전형적인 파렴치한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모든 당협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감사의 조치가 없다면 고양시와 파주시에서의 건강한 정치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은 매우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부채가 없습니다. 금전적 부채나 정치적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정치혁신, 정치개혁의 적임자로서 정치 개편을 과감하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작은 국민의힘 내부로부터여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철저히 들여다보고 감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희생과 봉사라는 정치 가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 국가와 민족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사람,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람을 철저히 곤란하여 유폐시켜야 합니다. 정조대왕이 노론과 소론을 막론하고 당파를 파하듯 당내의 줄서기에 능한 사람들을 속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훈장처럼 내세우는 3선, 4선, 5선은 그저 당과 국민들을 속이고 얻은 가짜 훈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난 20여 년간 기초 광역 후보들을 줄 세우고 종부리듯 하면서 공천권을 사유화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온갖 구린내도 진동합니다. 국정에서의 강력한 개혁과 혁신 드라이브를 추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간하고 뒷말 내면서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며 개혁을 저해야 합니다. 중앙당과 지역당협의 전면 쇄신과 대혁신을 위해 첫 단추로 대선 성적에 따른 당협의 전면 재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직하고 불편부당한 감사위원들에 의해 당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데이터에 의한 당무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합정부의 구성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격의 상승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개혁과제와 함께 중요합니다. 통합정부의 구성을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 수구 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 없는 윤석열 정부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혁과 통합의 과제 앞에 놓인 마지막 관문이 지방선거입니다. 세 번째, 6.1 지방선거의 난제와 돌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히 고양 파주의 대선 성적을 분석하고 평가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대로의 득표가 유지된다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하나만한 선거입니다. 지난 선거에서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귀결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시에 대한 이해, 비전, 정책입니다. 지역의 문외 아닌 당협위원장과 뜬금없이 줄을 타고 선출되는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는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권력을 잡은 좌파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념 확산을 위해 예산을 나눠주고 조직을 키워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조합을 이용하여 조직을 확산시켰습니다. 교묘한 선동과 선전을 통해 질 낮은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6.1 선거에서 자유민주 진영이 패배한다면 좌파 이념의 사회 확산은 불을 보듯 고착화될 것이고 풀뿌리 지방의회가 이념에 감염된다면 대한민국은 망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당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당원과 주민, 시민단체와 합리적 협치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당협의 혁신과 새로운 평가 기준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천제의 혁명적 개편을 통한 정치 신인 발굴 육성으로 이어져야 지역의 정권과 정치 교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치교육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지역 정치 인상이 수립됩니다. 고양시 주민이 키운 지역 정치인, 파주시 주민이 키운 지역 정치인이 지역을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단식처럼 큰 돛보다 작은 도둑 찾는 게 선거라는 자족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피플랫폼 고양 파주는 지방 정치의 건강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 소위 고양 파주 청년 민주주의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고양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정치학, 정치인의 가치, 선거론, 예산과 회계 등을 커리큘럼으로 하는 청년을 위한 정치학교입니다. 피플랫폼 공동대표 33인은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데이터에 의한 철저한 당무감사와 정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하나, 좌파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를 일소해 주십시오. 하나, 부정선거 의혹 전면 수사와 선거 정의를 수립해 주십시오. 하나, 대한민국 발전 희망 세력 모두를 통합하십시오. 하나, 교육의 전면적인 개편과 개혁을 실시하십시오. 하나, 지방정치를 위한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십시오. 하나, 공천제의 혁명적 개편과 정치신인 발굴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십시오. 하나,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미래 지향점을 설정해 주십시오. 2022년 3월 15일 P플랫폼 고향파주 공동대표 33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성명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있나? 여기 있어요. 있어요? 지방 정치가 또는 정치가 발전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두 개의 거대한 당을 배경에 둔 정치인들이 적어도 비등하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정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면 적어도 이것은 국민의힘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 민주당은 그동안 고양시에서만 우리가 시가 되고 난 이후에 온갖 시민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위 진보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있어서 고양시가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적어도 같이 문제 삼고 대등하게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 교체가 바로 고양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그래도 고양시에 보면 그래도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